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과 체력관리 두 번째 시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과 건강관리 영역에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체력과 증진과 체력의 증진과 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시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이어서 2차 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증진 운동량 결정 요소를 알 수 있다. 체력 증진 운동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입니다. 대천중학교 체육활동의 의무조문인데요. 여러가지 살인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부분입니다. 운동 강도와 운동 빈도와 운동 시간. 이 3가지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강도, 빈도, 시간. 강도는요, 운동 기구의 무게, 그 다음에 운동 속도, 심박수는 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빈도는요, 횟수잖아요.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할 것인가, 며칠 할 것인가. 운동 시간은 한 번 운동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할 것인가, 반복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세트를 할 것인가가 운동 시간입니다. 여기에 체력 요소들이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기타 다른 체력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적어서요. 선생님이 단락단락 구분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가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심폐지구력이죠. 심장과 폐가 소화할 수 있는 강도보다 조금 더 힘든 강도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 운동 강도는 지난 1차 시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점진성의 원리, 또 반복성의 원리, 그리고 지속성의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조금 더 강도 있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체력이 증진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기구도 어느 정도 적응이 하면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 속도도 일정한 패턴에서 조금 더 더 빠르게, 심박수는 목표 심박수,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표 심박수를 정해서 내가 70에서 80% 아니면 90%까지 내가 강도를 높이겠다.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40 정도에서 50 정도에서 내가 운동하겠다. 이 부분들은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가지고 운동 강도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운동 빈도는요, 일주일에 운동을 하는 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심장과 폐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심장 근육이란 말 들어보셨죠?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관리를 안 된 사람들 보면 심장으로 들어갈 혈관에 노폐물이 잔뜩 끼어 있다거나 관상동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부정증도 와가지고 제때 산소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부정맥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연사하는 사건까지 생기거든요. 심장은요 잘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심장이 잘 피를 쥐어짤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심장에서 하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심장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그 역할도 운동이라는 것 생각을 가져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운동을 하는 일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빈도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5일, 고강도의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의 빈도가 필요하다. 휴식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운동 시간을 보면요. 운동 시간과 반복 횟수 또는 세트를 보면요. 운동 강도를 반영하여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은 근력과 근지구력입니다. 근력.
근이 수축하는 힘,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지고요. 그래서 자신이 운동 강도는요, 자신의 근육이 소화할 수 있는 무게의 기구보다 높은 무게의 기구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도 똑같죠. 그분들은 운동 빈도는 근육의 발달은 운동 후 휴식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3, 4일 정도의 빈도가 적당하다. 심폐지구력은 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한다고 하면 무산소를 하는 그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통 3, 4일 정도가 좋다 말입니다. 근육이 쉬어주는 때 또 근육이 더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빈도 부분들이 참 중요하고요. 운동 시간은 한 번 운동할 때 자신의 어떤 그 지금 체력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것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유연성은 원래 뼈와 관절의 가동 부위를 넓혀가지고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유연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그 범위 이상으로 해버리면 과신전이 돼가지고 이제 부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서서히 좀 더 강도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 빈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운동 빈도에서는요, 유연성은요, 사실 유연성은 꾸준히 해야 되는 날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증진 운동은 날마다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운동 시간은 유연성 증진 운동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자주 실천할수록 좋으므로 틈이 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가 참 좋고요. 스트레칭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이렇게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상쾌하고요. 또 아침 시간이 얼마나 또 체력적으로 받쳐지기 때문에 좀 즐겁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몸을 부드럽게 하는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유발자료입니다. 최고의 진리는 상식이다. 더 이상 남의 경험에 기대지 말라. 출처가 헬스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과 건강에서 최고의 진리는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정보나 이론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식을 벗어나는 경험담은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경험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의 상식은 자기 수준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증진 운동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운동량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세 가지가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근데 이제 체력 증진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순환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한번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과 체력 평가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건강 수준, 자기 체력 수준을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목표와 기간을 설정합니다. 내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종목을 선택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날씨와 시간 등의 영향을 받는 종목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종목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테니스를 밖에서 쳐야 될 사람인데 이제 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와서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실내에서는 칠 수도 있겠지만 실내 여건들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체 운동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스쿼시 같은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 구매 비용.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산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종목에 맞는
스포츠 용품을 구매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들어갈 그 비용들, 또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 등을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끝으로 이제 운동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내가 해야지 운동 체력 증진이 될 것인가를 강도를 정하고, 그리고 빈도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순환적인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이제 내 체력 증진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시 나의 건강이나 체력 평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기간을 다시 기간을 설정하고, 또 운동 종목을 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이렇게 겹쳐서 콤비네이션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체력 증진은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다. 체력 증진 운동을 계획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운동 강도, 빈도, 시간을 뭐라 했죠? 운동량이라 했잖아요. 운동량은 참 중요합니다. 운동 종목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좋아해야지만이 계속적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 종목, 운동 강도, 빈도, 시간, 이것이 계획할 때의 주의사항이고요.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체력 증진 운동량 결정 요인에서는 우리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거죠?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체력 증진 운동의 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다 했죠?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과 그 다음에 체력을 평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 목표, 그렇죠? 운동 목표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세 번째가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데, 종목은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그리고 운동할 때에는 용품, 그 해당된 종목이 필요한 연구나 용품 대 부대 비용까지, 그리고 본인이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경제적인 지불 여건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정하려 했습니다. 운동 강도, 빈도, 시간을 정해서 이게 이제 선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체력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 증진 운동을 계획할 때 주의사항 분들에서는 운동 종목, 운동 강도, 빈도, 시간을 자기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를 이제 잘 보시면요, 이게 너무 이제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영상을 멈춤하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선생님이 지금 근력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두 개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체력 요소 중에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인데, 근력 근지구력은 선생님이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제를 할 때는 심폐지구력에 관련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령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력과 근지구력에서 체력 진단은 선생님은 상이다. 운동 목표는 운동은 내가 팔굽혀펴기를 할 것이다. 운동 기간은 12주의 체력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1주에서 3주까지는 내가 팔굽혀펴기로 지속하겠다. 주 운동은 팔굽혀펴기고, 내가 혹시나 이걸 못하게 될 때에는 대체 운동으로는 덤벨 운동으로, 기구 운동을 내가 대체 운동으로 하겠다. 기구 운동으로 팔굽혀펴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덤벨 운동을 하겠다. 그 다음 운동 강도는 2초 안에 다음 팔굽혀펴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텀을 둬가지고 2초에 하나씩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를 하겠다.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일 운동하겠다. 그래서 하루는 운동하고 또 하루는 휴식하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운동 빈도를 정하겠다. 운동 시간은 운동을 할 때마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겠다. 지속할 방법은
운동 노트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했던 운동을 정하고 그걸 반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운동 노트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심폐지구력을 이 순서에 맞춰 가지고 1번부터 2, 3, 4, 5, 6, 7, 8 순서에 맞춰 가지고 과제를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